어김없네요. 제가 70차례 이상하지만 단돈 10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건축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조합원들 여러분 진짜 그 애타는 마음들 너무나 그 잘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으면 아마 여기는 그래도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떤 데는 3개월을 준비해서 4시간을 설명하는데 그거 1천만 원 받아가지고 양이 안 찹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설명회 가서 어떤 골치 아픈 얘기도 해결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제가 가면 시공사 날라갑니다. 시공사 잘라다오 하면 제가 설명회 몇 번이면 시공 잘립니다. 조합장 날려줘 하면 조합장 제가 7명 날렸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 조합장을. 그러나 정말로 조합원 입장에서 제가 그 안타까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기 이호철 위원장은 직장인이고 되게 젊은데 정말 열심히 해서 사실은 고도까지는 제가 와본 적이 없어요. 주로 도심 쪽에 많이 도왔는데 그리고 이 단지 규모 지금 이 정도에서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열심히 하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다.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왔고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한 재건축 아마 그 조합이 될 겁니다. 오늘 적당히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다른 조합과 똑같이 지금서부터 20 몇 년 뒤에나 입주하는 그건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100%. 제가 아까 여기 그 심소희 팀장 잘 알고 있고 이런 설명에 다 동영상을 보고 있고 가서 보기도 했지만 여기 그 질문하는 걸 보고서 아, 이 조합은 정말 문제 있구나. 자체적으로는 절대 쉽지 않겠구나. 내가 오늘 오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 말이 안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신속통합기획에 지금 수많은 그 김서희 팀장의 설명 동영상을 보고 내가 직접 조합원들 요청으로 참석해서 보고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본 신속통합기획의 기획안 중에서는 이렇게 퍼펙트한 기획안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신속통합기획을 포기한 조합이 한둘이 아니고요. 신문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기 이호철 그 위원장이나 여기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건의를 하고 의견을 아마 그 반영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여러분 층수 단지 배치 그 다음에 뭐 기부채나 비율 어느 것 하나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선생님 흠잡을 때가 사실은 없다. 신속통합계획이 되게 공공성을 많이 요구를 해요. 공공기여를. 임대주택을 심지어는 뭐 15, 16%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11점 몇 프로. 그 다음에 건폐율도 뭐 20 몇 프로인데 여러분들은 20% 미만. 그 다음에 기부채율 다른 데는 더 못 뺏어가서 난리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준 거는 퍼펙트합니다. 이걸 가지고 왜 조합원들한테 사전에 100% 동의 안 받았어? 뭐 동의요. 아까 심소희 팀장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비기획을 입안해요. 입안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66% 3분의 2 동의를 안 하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쉽지 않은데 3분의 1 이상만 반대하면 오늘 이 지금까지 1년 2년 가까이 했던 신속통합기획 기획안 이거 다 백지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안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 듣고서 3분의 2 동의를 내가 볼 때는 오래 갈 거 없어요. 정말 내가 작정을 한다면 2주면 다 받아요. 여러분 넉넉 한 달이면 끝나야 돼요. 한 달 만에 접수하면요. 아까 심소희 팀장 얘기하듯이 빠르면 금년 연말 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받고요. 정말로 잘 가면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3년 꼭 갈 필요 없어요. 2주가 가능하고 총 8년에서 9년이면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동의받는데 60%를 받는데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7.5%를 받아서 15세대가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거의 음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30년. 최악의. 도대체 왜 막죠? 이걸 왜 반대를 하죠? 왜 동의를 안 해줘요? 나중에 막을 때는요, 사업시행 인가할 때, 관리처분 총회할 때, 이때 막는 거예요. 이때 시작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요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뭐 고덕지구에 그 입주한 단지들 방문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이 49층의 아파트는요, 지금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입주한 이 주변 단지하고는 정말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의 아파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첨단이고 이보다 더 특화된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하나하고 150% 통합을 해야 돼요. 하게 돼 있고요. 통합하면 세대수가 한 1800세대. 아주 이상적인 규모. 그러면 최소한 고덕, 명일 이 일대에서는 여러분들 위치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그래서 이게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아파트가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설명에 들어서 목적이 뭐냐, 재건축 절차하고 기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재건축이 어떤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함수제, 재단점 금지 5년 이런 엄청난 규제 속에 무슨 재건축이냐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실제로 그게 맞는 건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 단계별 가격 비교, 이거 보시면 눈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4년 반 동안 이런 동의서를 안 내줬지? 참 멍청했다. 죄송합니다. 이 추진 단계별 가격을 보면 재건축은 이유를 불문하고 빨리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 여기 한양하고 지금 통합이 이슈가 될 겁니다. 통합 재건축이라는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간단한 건지, 그 다음에 고덕, 현대하고 한양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지금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가능한 한 담았고요. 가능하면 1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 이내에 동의서 진구에서 정비구역 간다고 그런다면 진짜 모범 사례로 아마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설명회를 공짜로 해서 이 고덕 일대에서는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공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시 이 박수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게 내가 잘못 봤네. 아까 수준이 되게 낮은 줄 알았는데 할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응답 받고 끝낼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2015년에 5개 단지를 통합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입학교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을 못하고 조합원으로 지금까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합장, 부조합장이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부조합장에서 조합장 직무대행 하다가 그것도 제가 최근에 조합원 법원에서 아웃돼가지고 그래도 일반 조합원으로 지금 8월 30일 입주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총 2,990, 한 3,000세대고 총 35층입니다. 이게 제가 2015년 3월부터 이런 5개 단지 설명회를 돌아가면서 해서 조합 설립을 준비해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도 불과 7년 11개월 만에 금년 8월 31일 날 드디어 입주를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위치는 대충 아실 겁니다. 한강변 가다 보면 아크로 리파크 바로 옆에 반포대교에 붙어 있는 터미널 옆에 있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한강변이고요. 이게 소위 그 스카이 라운지라는 카페입니다. 카페. 이게 그 스카이 라운지 카페예요. 이게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호텔 수준. 이게 그 메인 로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티센터 이런 그 커뮤니티 센터가 집합되어 있는 그 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이게 다이닝룸인데 조식 중식급 서비스하는 다이닝룸. 다이닝룸 옆에 식사하고 아니면 여기 옆에 운동시설인데 운동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거예요. 수영장, 사우나입니다. 거의 호텔 이상 고급스러운 사우나죠.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이게 요즘은 실내 체육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조깅도 하고 뭐 배드민턴, 농구 다 할 수 있죠. 키즈 캠퍼스, 화장실도 이렇습니다. 아까 이 스카이 브릿지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쪽이 한강인데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 커피숍. 여기도 역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북카페. 이게 두 개가 있고요. 1인 독서실, 공용 독서실. 얘들 과외를 집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스튜디오에서 그냥 과외하면 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룸, 노래방, 뭐.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종류별로 6개가 있죠. 엘리베이터 홀. 지하 주차장에서 그 각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 시스템. 택배함이 여기 각 있어서 기거할 때 여기서 찾아서 기부로 가지고 가는. 그 다음에 엄청 인기가 있죠. 지하 세대 창고. 세대당 1개 내지 1평 정도 되는 1개 내지 1개 반을 지급합니다. 엄청 인기 있습니다. 조경. 실제로 조경이 요즘은 테마가 있죠. 이렇게 실제로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경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단지학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현이 돼요. 실제. 놀이터. 얘들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 1900세대, 1800세대 정도 되면 아주 규모가 3000세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5000세대면 더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크로 리파크가 지금 7년째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아파트인데 161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700, 1800세대가 아주 이상적인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어떤 규모라고 보는데 이게 3000세대에 이런 하나는 게 있는 게 전부 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되게 앞으로 좋아하지만 연세 있는 분들, 어르신들 하루 종일 여기서 소일거리가 됩니다. 엄청 좋아하죠. 그냥 대표적으로 주민 운동 시설이 이렇게 뭐 수영장, 사우나, 락카룸, 아까 조식 중식을 한다는 다이닝룸 카페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아까 다목적 체육관 지하 2층에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키즈 캠퍼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 여러분 단독으로 하면 지금 800세대 내지 900세대는 이런 뭐 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공기 시설을 다 둘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 놓기 힘들죠. 근데 여기 대충 이러면 피트니스 클럽, 실내 체육관, 사우나, 수영장, 골프 연습장, 무인 세탁실이 1, 2, 3, 4, 북카페가 2, 게스트하우스 6, 독서실 남녀, 개인 독서실,
작은 도서관 둘, 어린이집 둘, 이거 국공립 엄청 인기 있죠. 멀티미디어, 소극장, 노래방, 스카이라운지, 1, 2, 티하우스, 지상 2층에 또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3층에 아까 카페테리아, 연회장이 있고요. 키즈캠퍼스, 탁구장, 당구장, 맘스테이션, 지역 건강센터, 실내 클라이밍, 공공운동시설, 진로실이. 그 다음에 지역문화센터, 연회장, 파티룸, 뮤직 아카데미, 공연준비실하는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소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주민회의실, 동호회, 과외,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이 경로당이죠. 경로당이 앞으로 입학하면 경로당이 완전히 꽉 찹니다. 더 넓혀져야 할 정도로. 보통 여러분 경로당 거의 사람 안 가죠. 경로당이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최천 아주 뭐 최고급 뭐 이렇게 안마 그 의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행사장, 바다에 에이프 행사하는 아이 돌봄센터 요즘 엄청 인기 있습니다. 바이크 스테이션, 오경동, 그 다음에 공중적인 14개. 요즘에 주공 1위 4주 같은 경우는 실내 테니스장, 실내 아이스 한기장, 공연장, 그 다음에 옥상에 여기 인피니트 풀, 여기 개포사 같은 경우는 인피니트 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글램핑장. 정말 어마무시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그래서 최근 강남에서는 더 고급화, 더 다양화, 더 차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입지해보면 종합병원하고 금융기관이 제휴가 돼서 엄청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안에서 공연하고 각종 강좌, 재테크, 세무 이런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도. 그래서 단지 안에서 웬만한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기존 아파트, 또 고덕동에 있는 한 2, 3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라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주거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그 다음에 최첨단 그런 아파트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즘 비가 하면 여러분 또 1층에나 이런 데는 그 자동 그 문이 있죠. 보통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지금 아파트들은요 지하에서 차를 세워놓고 지하의 주차장에도 백화점처럼 빈 주차 공간 다 표시되어 있고 주차 유도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딱 주차장 내어놓고 아까 그 동 입구로 들어가면 살짝 외부인은 못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앞면을 시작합니다. 앞면을. 그래서 번호를 눌러야 될 필요 없고 내가 짐을 들고 또 양쪽에 짐을 들고 가는데 불편하잖아요. 1m 전에 딱 가면 앞면을 나를 인식해서 문을 자동으로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서 엘리베이터가 내가 몇 층에 사는 걸 다 알아요. 나를 태우러 옵니다. 나를 태우러 와서 내가 가서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집에서 출근할 때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릅니다. 그게 엘리베이터 콜 버튼입니다. 엘리베이터 거의 도착할 때 나가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이 태그 하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이어맞아 누르면 비상콜이고 단계시도 되고 집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린이가 가면 지금 어린이가 단지 어디에 있는지 집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어요. 그거 조그만한 게 거기에도 비상벨이 있어서 누르면 아까 같이 뭐 위험할 때 그런 그 하여튼 최첨단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음성으로 이 조명을 끄고 켜고 뭐 이 저 핸드폰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제어하고 작동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저 가전도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지하 주차장이 지하 3층 4층까지 있으니까 주차장 저도 깜빡깜빡하거든요. 어디에 있는 차가 집에서 주차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엄청 편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크로나 원빌리가 이제 아크로를 물리치고 지금 대한민국 가장 비싼 아파트가 벌써 지금 입주도 전에 됐는데 왜 비싸느냐? 물론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다음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말 쾌적하고요. 정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정말 다릅니다. 기존 아파트하고. 재건축 빨리 해야 되죠? 아직은 사실만 하는가 보네요. 제가 아까 주차를 거기 아파트 단지에다 하고 오라고 그래서 주차하는데 지금 평일 오후
3시 반인데도 한참 헤맸어요. 거지 같은 단지네 속으로. 이게 살만해요. 지금은요 지하 주차장에 세대당 2대예요. 2대. 아직은 농물 안 나옵니까? 나와요. 재건축 왜 하죠? 첫 번째는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간신히 잠만 자는 그런 아파트다. 그래서 정말로 주거의 환경, 질을 개선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정말 또 오래 살아서는 안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주차장 벌써 있지만 날이 갈수록 이거는 이제 주차란, 그 다음에 농물은, 그 다음에 위 아래집 물 새는 거는 해가 거듭할수록 훨씬 심해집니다. 어느 순간은 정말 짜증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체적으로는 뭐 폭염되면 이게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소음, 결로, 곰팡이, 편의시설 하나도 없죠. 아까 여기 아쿠에 30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도 없죠. 그냥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실. 그거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건축해 보니까 돈이 되네. 돈 안 되면 안 하죠. 잘. 나 지금 살만해. 나 죽은 다음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재산가치 분명히 이거 재건축의 목적 중에 하나 돼요. 근데 기타로는 여러분 큰 평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부가 둘이 사니까 이제 난 34평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34평으로 줄여가고 나머지 돈을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서는 이래서 평형을 이동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하기 전에 증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요. 낮은 가격일 때 지금 증여하면 입주하면 훨씬 높은 금액에 증여 받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아마 크게는 이런 3가지 정도로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해상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재건축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진단까지 통과된 2단계에 갔어요. 2단계. 이 단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서 66%를 내면 3분의 2가 내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이 단계 지금 시작 단계예요. 보통 2년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신속통합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6개월이면 끝나버려요. 6개월이면 끝납니다. 신속통합계획이 빨리 하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자꾸 공공기여를 많이 뺏어가니까 불만이었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여러분 공공기여를 특별하게 많이 뺏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퍼펙트합니다. 이걸 많이 당겨주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는데 이거 한 3개월이면 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는데 뭐 한 4개월, 그리고 건축 시행이 6개월, 사업 시행이니까 4개월, 시공 선정 4개월, 조합원 분양 신청 2개월, 관리 처분 인가 6개월, 그 다음에 2주 철거 12개월인데 요즘은 좀 까다로워서 한 18개월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같이 49층은 이제는 공사 착공해서 입주까지 4년. 그래서 약 9년 걸립니다. 9년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평균이 20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9년이나 한 15년 내는 되겠지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까 정비구역 지정 동의를 받는데 4년 반 동안에 60%를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 거의 음마 수준으로 30년 넘게 가야 돼요. 평균보다 늦어요. 훨씬 늦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10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요. 정말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 이론상 9년인데 국내 평균 여기 개포지구 다 20년 넘었어요. 아크로 리파크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하지만 22년 걸렸어요. 제 전에 18년 동안 헤맸어요. 여러분처럼 18년 동안 제가 들어가서 4년 만에 입주시켰는데 음마 아파트 있으면 30년 이상 가죠. 잠실 주공업 25년 30년 가죠. 다 20년 걸려요. 20년 이렇게 가면 그냥 단순히
금융 비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청한 짓이죠. 재건축 주요 규제가 크게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초과이익 한제 두 개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무관할까요? 뒤에 설명 나오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가 5년 이상을 연속해서 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수시로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처럼 15년 뒤에 20년 뒤에 입주할 단지가 이걸 걱정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생각할 때는 나중에 관리처분 총회에서 관리처분 인가권을 받았어.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이제 2주를 해야 돼. 2주 할 때 판단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일단 논스톱으로 가장 빨리 가야 되고 2주 하기 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서 또 규제를 받네. 규제 받으면 1인당 한 2억 3억씩 세금으로 내야 되네. 그러면 한 1년 2년 기다리자. 그때 가서 기다립니다. 지금서부터 시작 안 하면요.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규제 다 끝났어. 이제 다 풀어졌어. 본격적으로 시작했더니 입주할 때쯤 되니까 규제가 딱 들어와. 그때는 정말 속대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 내가 이주할 수 있는 준비를 그때까지는 가 있어야 이런 규제 완화됐을 때 편승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제로 큰 이것 때문에 재건축을 못할 정도 아니에요. 지금 다 해요. 온베일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지금 재건축했잖아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라는 게 있어요. 조합 설립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못합니다. 매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합 설립을 하면. 그런데요.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하면 또 팔게 해줘요. 문제 있는 조합이다. 영원히 못 팔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또 3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또 문제 있는 조합이네. 또 팔게 해줘요. 그러니까 파는 길은 열어주고 또 이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면 무조건 언제든지 이 규제에 해당이 안 돼. 무조건 팔 수 있고요. 또 내가 잠깐 시골에 꼭 팔아야 된다. 그러면 시골에 잠깐 주소 하나 옮겨놓고 편법으로 팔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큰 규제로 할 수도 없어요. 빨리 하면 돼. 재단권 금지. 재단 금지는 관리처분 인가인 기준으로 내가 아파트를 하나 받은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받았을 때. 근데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 끝나면 벌써 5년 지났어요. 그럼 이건 규제도 아니죠. 내가 입주할 때 좀 팔고 또 다른 조합을 분양받을 수 있고 다른 조합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 아니에요. 규제가 그나마 큰 게 분양가 상한제고 초과이익 환수제.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있으라면 안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또 잠깐 유예시키겠죠. 유예시키다가 또 가격이 폭등하고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그런 정권, 박원순 같은 그런 정권이 들어오면 또 초과이익 환수 또 실시하겠죠. 언젠가.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규제 중에 이게 4가지라고 밖에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재건축을 지금 중단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재건축 추진 단계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제 사례입니다. 2015년 1월달에 제가 5개 단지를 통합하려니까 너 조합원도 아닌데 왜 남의 단지 와서 설명하고 지랄해 해서 제가 샀어요. 그냥. 아니 지네들 도와주라고 이거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통합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통합 설명을 하는데 누가 맞냐면 5개 조합 중에서 추진위 중에서 추진위원장 연세가 75세 먹은 분 그분이 5개 통합해보면 조합장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죠. 그 한 달에 그때 당시 월급이 250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붙잡고서 통합을 못하게 막아요. 이게 재건축입니다.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샀어요. 36평을 11억에. 이때 삼풍 45평. 삼풍 아시죠? 삼풍 아파트. 법원 옆에. 이게 45평이 15억 천이고 나는 11억에 샀어요. 제가 이걸 사가지고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9개월 만에 조합상 인가를 받았어요. 5개를 다 통합해가지고.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까 그 사이에 그 반대한 추진위원장 2달 동안 해임시키고요. 제가. 그 다음에 조합설립 동의서 받고 75% 그리고 그 서초구청 심의 받고 창립 총회하고
그렇게 해서 조합설 인가까지 받은 게 6개월 만에 받았어요. 받으니까 불과 10개월 만에 15억으로 뛰었어요. 왜?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그 다음에 이 2020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을 때 30억이 됐어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상품은 지금도 재건축은 이제는 안전진단하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거의 진행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오름만큼만 올랐다. 여러분 오름만큼만 올랐다. 그나마 167% 올라서 25억 3천, 완전히 역전을 하죠. 11억 대 15억짜리가 이제는 25억부터 30억으로 역전이 됩니다. 이게 재건축 추진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상품 이거 설명회 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3년에. 상품이 작년 12월 달, 아직 준공이 10개월 남았는데 제 아파트는 63억이고 추가 부담금 11억을 빼면 10억을 빼면 53억에 지금 가치입니다. 약 5배가 올랐죠. 5배가. 그런데 상품은 36억 5천이에요. 2.4배가 올랐습니다. 2.4배가. 이게 상품처럼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르는 속도가 이렇고요. 재건축을 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내가 설명할 때 상품하고 그 옆에 있는 입주에 살고 있는 3호 가든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3호 가든은 2010년 10월 달에 재건축이 거의 무관할 때쯤에 7억 2천으로 재쌌고요. 상품 34평으로 싸요. 상품 45평보다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얘네들은 재건축을 준비해서 2021년에 입주를 합니다. 2016년에는 조합설립에서 인가가 한참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제 쌌던 이게 12억 6천이 일단은 얘를 제꼈어요. 8억 6천짜리는 1억을 더 비싸게. 대신 45평보다는 지금 분명히 낮아요. 그런데 2021년에 딱 입주하고 나니까 금년 3월 달에 보니까 얘 34평은 32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배였던 14억 6천짜리는 상품은 32억 똑같아져요. 이게 이 상품하고 3호 가든은 상품에서는 3호 가든은 아파트 단지로 인정도 안 하는,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는 서민 아파트로 쳤던 동네, 세대수도 몇 개 안 되고, 정말 상품에서 3호는 아파트로 인정도 안 하는 단지인데 지금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파트 질은 어떠냐? 여기는 지금 뭐 정말 그림 같은 호텔 같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고요. 가격도 이렇게 좋은 데서. 상품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주차난 엄청 심하고, 허구한 날 녹물 나오고, 허구한 날 이 아래 지금 물 터지고, 그런 데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요. 지금 저기도 20년 뒤에 입주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3호 가든하고 상품을 비교해보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동의서 내지 말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다면 제발 우리 514세대인가요? 510 몇 세대를 위해서 좀 제발 좀 다른 단지로 팔고 좀 떠나주세요 하세요. 우리라도 좀 좋은 데서 빨리 들어가 좀 살게. 예? 재건축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 이번 정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 때 엄청나게 규제했던 걸 다 풀어주고 있어요. 이때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감히 49층 지금 얘기가 나오죠. 핵바닥에서 다음 정부에 박원순 시장 같은 데 들어오면 49층 스톱이에요. 그대로 기다려. 내가 관리처분 계획 새로 세울 때까지. 그럼 다시 35층 내려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그런 정권이 들어와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정권 바뀔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20년, 30년, 이거 40년, 50년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가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아파트 노후도는 급속하게 노후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내가 세를 줬는데 허구한 날 이하제 틀었다고 빨리 수리해내더라고 그러면 돈도 들어가지만 그걸 공사하는데 짜증나죠. 나이 갈수록 급격히 악화가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지금 제가 원데일리가 평당 600만 원이 안 되게 입주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급으로 짓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일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평당 800 몇십만 원. 지금 49층은 여러분들은 9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불과 지금 원빌리는 평당 600만 원의 공사 지금 대한민국 가장 고급스럽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49층을 지금 공사 발주를 해도 거의 1000만 원 줘야 된다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낮아지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여러분 2004년부터인가 그 에너지 제로 정책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건축물의 그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킵니다. 그거 강화시키면 그거에 인한 공사비 또 엄청 늘어나고 공사 기간 자체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금융 비용.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점 몇 프로일 때 지금 원빌리가 공사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는 거의 4%대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건축은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점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인허가는 최대한 빨리 받고 2주 시기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역대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정책들, 재건축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뭐 상한제만 해도 이게 빠른 것들인데 뭐 시행했다가 풀었다가 시행했다 풀었다 시행했다가 또 이번에 다시 완화시키죠. 분양가 상한제도 많이 완화된 겁니다. 역대 정부, 그러니까 5년 이상을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주제는 부동산 정책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 2주 직전 단계까지는 여러분 지금 첫 단계 정비계획 고시받고 그 다음에 건축시민, 교통시민,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건설사 선정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주가 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으면 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 2주 하기 직전까지는 정말로 단시간 내에 끝내줘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아까 제가 원베일리를 불과 9개월 만에 통합해서 5개를 통합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조합설립 인가 받아서 2년 1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피했어요. 저보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 받은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제 조합보다 2년, 3년 전에 한 여러분 아니면 대치, 쌍용 1차, 2차, 쌍용 우성 1차 전부 다 반포, 주공 1, 2, 4주 우리 반포에 있는 바로 옆 단지 15차, 3주고 우리보다 2년, 3년 전에 조합설립 인가 받았지만 저희는 2년 1개월, 거기는 4년, 5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우리보다 2년, 3년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우리는 현재 금년에 7년 11개월 만에 입주하지만 반포 주공 1, 2, 4주구는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조합원들 여러분들의 어떤 학위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저는 7년 11개월 만에 입주시키지만 보통 그 인근 단지들 15년 만에 입주합니다. 15년 만에. 15년 만에 입주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나는 지금 똑같이 그네들이 500 몇십만 원의 시공사 선정 다 했어요. 근데 공사를 늦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800 몇십만 원의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늦어진 정도가 아니라 수익성이 형편없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인허가든 뭐 이주든 철거든 공사든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지금 엄청난 손해다. 엄청난 손해. 이거 볼까요? 2018년 안전진단을 어느 날 갑자기 2월 6일자로 딱 시행을 하고 있어. 2월 6일까지 안전진단하는 업체 용역 그 입찰까지 하는 단지는 이걸 안전진단 강화를 피해. 그랬더니 이 신문 기사들이 하루 차이로 안전진단 강화 못 피한 아시아 선수촌 하루 차이로 그 다음날 용역사를 선정하겠어. 근데 전날 발표했어. 아웃.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작을 해. 지금까지 쉬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이제 시작해. 5년 동안 그대로 스톱. 이래요. 갑자기 이걸 당하잖아요. 이렇게 5년 동안 그냥 1년 아니야. 안전진단 막차 탄 명일현대, 여기 명일현대. 이때 당시 막차 탔어.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5년이 당겨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강병 아파트 3에서 11동은 지난 2일날 안전진단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 단지인데 길 하나 사이로 1, 2도 있고 3하고 11동까지 있어요. 한 단지예요. 그런데 길 넘어 있는 1, 2동은 이 계약을 체결 못했어. 이제는 두 개 분리해야 돼. 같이 갈 수가 없어.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생겨요. 이걸 평상시에 이런 정비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빨리빨리 안 받아놓으면 언제 이런 현상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이게 원베이비가 이게 한강변에 있고 이게 앞으로 리프파크인데 이게 3차 1140세대 반포 경남 1056세대 경남 장가 그 다음에 신반포 23차 300세대 우정 1, 2차 37세대 우정 1, 2차는 제가 2015년에 통합할 때 2003년에 입주했습니다. 이거 재건축 대상 아니죠. 이것까지 진짜 말도 안 되게 통합시켜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 소시나 이런 걸 안 해주기 때문에 같이 인허가를 못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이때는 빼고 했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하나는 조합, 하나는 추진위, 하나는 준비, 여기는 2003년 입주. 이런데 통합을 제가 9개월 만에 조합설립 동의서 다 받고 조합설립 인가를 9개월 만에 받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단지도 비슷하죠. 540대 510몇 한양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진짜 이번 서울시가 아예 통합을 하면 그야말로 3, 4개월 안에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아예 그림까지 다 그려졌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지금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하면요. 내가 볼 때는 한 보름이면 그냥 동의서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반이면 통합 끝나버려요. 제가 이 5개 이렇게 다양한 이게 조건이 이렇게 다양한 다른 5개 단지를 통합하는데 9개월 걸렸으면 여기에는 또한 2개월이라는 방해하는 세력을 해임총회나 2개월 까먹어서 그래 실제로 7개월이야. 여러분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통합은 정말 일도 아니다. 이렇게 5개 단지를 통합을 해서 이런 단지가 형성했는데 만약에 5개로 쪼개져 있다면 지금 어느 한 군데도 이주도 못했습니다. 서금 인원이나 그 다음에 사업성도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하면 무진장 빨라집니다. 이따 설명하지만 왜 빨라지느냐? 여러분 비대위 있죠. 아까 보니까 질문한 사람 내 대충 보니까 2기가 뭐예요? 2기가 아마 비대위 같아요. 그런가요? 큰일입니다. 진짜 시작부터 저러면 정말 이거 쉽지가 않겠구나. 근데 어찌됐든 이 통합을 하게 되면 비대위가 힘을 못 씁니다. 비대위는 한 단지에서 오래 사는 게 그 끈끈한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건데 둘을 딱 뭉쳐놓으면 비대위가 둘로 갈라져요. 힘이 없어요. 빨라집니다. 분쟁이 더 없습니다. 자, 이렇게 2443세대가 2990세대로 됐고요.
통합 방식은 3차 조합에다가 나머지는 이거 천년의 조합설립 인가받고 이거 준비 이거 추진이 만들고 다시 조합설립 인가받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다 조합 만든 다음에 조합을 통합을 하면 하세월이죠. 그래서 야 여기가 이미 조합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 통합해. 이 3차 조합으로 흡수. 그러면 이 추진이 준비 다 해산해버리고 전체를 조합 설립 동의서를 변경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3차 조합에다가 변경하는 걸로. 각 동별 50%, 전체 75%. 그러니까 단지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비구역을 고시를 받으면 아까 이게 한양에 위원장님도 계시던데 여러분이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고 여러분은 진짜 빨리 가세요. 빨리 가면 한양은 그냥 정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슬쩍 통합하면 끝이에요. 이런 뭐 정비구역 과정이 다 필요 없어요. 추진이 만들다가도 조합으로 그냥 추진이 해산하고 조합설 동의서 총회해가지고 합수하면 돼요. 그러면 야 쪽팔리게 내가 막 당원 한 20몇 세대 많은데 왜 거기 흡수통합? 기분 나쁘다. 흡수통합이 아니고요. 통합 명칭은 고덕, 현대, 한양,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하면 됩니다. 우리 온베일리가요. 신반포 3차 경남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입니다. 정식 명칭이. 왜? 아까 제일 큰 요 두 개의 이름만 땄어요. 나머지는 다 넣을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게 이름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서 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요 큰 두 개 단지에서 1등한 사람이 조합장, 2등한 사람이 부조합장. 그래서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불만 없어요. 불만 없어. 그 다음에 대의원수, 그 다음에 임원수도 세대수 비율로 다 나눴어요. 아무 불만 없죠. 여러분 거의 같아 이제. 단지가 몇 시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단지에 1등한 사람 조합장하고 또 3년 뒤에 바꾸는데요. 여기 일이 되면 보통 통상은 이 조합장이 당연히 1등으로 해서 조합장 해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 할 때 여기 조합장이 됐어요. 여기 조합장이 됐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 사람이 한 3년 하고 지금 나머지 4년, 5년째는 경남에서 합니다. 절대로 내 단지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절대로 투표 안 해요. 똑똑한 사람 뽑지. 그러니까 누가 조합장을 이 단지든 저 단지든 지금 처음에는 되게 따지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낭비하기 때문에 불만이 서로 간에 없어요. 자, 우리가 몇 세대 적으니까 소외보는 거 아니야? 소외본다고 지금 얘기해요. 37세대 이거 어떡할 것 같아요? 쪽수로 밀어붙일 거라면 대한민국 법이 쪽수로 밀어줄 수 없습니다. 도전법이 허술하지 않아요. 숫자 많다고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뭐 무시하고 가버린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0세대를 죽어나가요. 통합하면 안 되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조합장도 없고 임원도 하나도 없고 전혀 문제 안 되고 불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 가장 빨리 돼요. 분쟁 하나도 없고. 자, 통합 설명회 3월 4월 때 했고 아까 추진위원장 2달 동안에 해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동의서 받고 총회 열고 조합설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정 1, 2차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해서 그 다음에 새로 우정 1, 2차까지 통합했어요. 2003년에 입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발처분 신청해서 초과 이관수 이렇게 했고 발처분 인가 받고 2주 철거하고 공사해서 입주가 금년 8월 31일 날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조합 설립에서 발처분 인가 신청까지 2년 1개월 2년 이게 대한민국 신기록이고요. 조합 설립에서 입주까지 7년 11개월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면 여기까지는 안 되지만 10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통합 재건축 효과 정말로 지금까지도 10년뿐이 아니고 10년 훨씬 더 단축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는 절대로 재건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단축했고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전부 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여기 2003년에 있겠고 경남은 경남 상가하고 둘이서
10년 동안 완전히 왼수져가지고 서로 간에 동의서 상가가 동의서를 안 해줘서 못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싸움만 해요.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해결 안 돼요. 수익성은 빨리 한 만큼 수익이 아까 얘기했던 공사비든 뭐든 뭐 금융비이든 끊임없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1억에 그 32평을 사서 53평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53억이라니까요. 추가가는 빼고 60 한 4, 5억 가는데 그러니까 이 빨리 하는 만큼 수익성이 훨씬 다른 던지보다 크죠. 빨리 하니까. 공사비 사업비가 절감이 돼요. 여러분도 두 개 다 합치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경제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하죠. 500세대 500세대 따로 된 것보다 1000세대 하나 된 게 공사비 적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하주차장을 땅을 파고 흙막이를 해도요. 각각 하는 거하고 이 하나로 통합하면 흙막이 이 두 벽, 한 가운데 벽은 없어지잖아요. 통으로 파니까. 지하주차장의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사기간 단축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하고 둘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스안가는 가장 공사가 빠르고 쉽고 공사비가 적게 되는 어스안가 공급이 그 벽은 못해요. 못하니까 트러스 공급이라고 철골이나 이런 걸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공급이 쓰는데 하나로 해보면 중간에 이게 막을 필요고 전체가 통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사비도 많이 줄어요. 지상도 줄죠. 입주 아파트 가격 아까 뒤에 설명하지만 여러분 둘이 합쳐서 1700, 1800세대에서 그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하고 나홀로 800세대 여러분 단독 분야고는 그건 입주해보면 압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실제로 재건축이라는 게 한 번 여러분들이 지금 정비구역을 나오면 실제로 이제 바로 추진이고 조합 설립입니다. 내가 볼 때는 조합 설립까지 6개월도 안 걸려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단지는 이제 재건축이 돼요. 신문에 홍보한다고 오른내려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격은 IMF 같은 극한 상황이 와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1억 하나 받을 때마다 신문에 나오면 가격이 1억, 2억씩 올라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7년, 8년, 9년입니다. 지금 제가 이 70여 군데 설명을 했다고 그랬고 50군데를 도왔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개포에 가면 개포 경남, 우성 3차, 현대 2차 이 세 개 단지를 제가 이런 설명회를 2번 해서 통합을 성공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성공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대치동 우성 1차, 쌍용 2차, 대치, 쌍용 1차 여기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나홀로 한 900세대 여기 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700세대 여기 한 400세대 전부 다 뭉치면 한 2200~300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나홀로 했을 때하고 전체를 하나로 했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을 제가 한 3번 했는데 이게 독특한 단지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아니면 나 혼자 할 거야부터 계속 싸움받으면서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 2번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가지도 않아요. 돕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왜 반대를 하죠? 통합을. 왜? 통합했으면 벌써 지금도 훨씬 빨랐을 거예요. 훨씬. 단지 규모에 따른 아파트 가격을 옛날에 설명했으나 비교해 준 적 있어요. 여기 2개가 비교가 대상이에요.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 2개가 붙어 있어요. 2444, 397. 여기 둘 다 막강한 삼성, 현대예요. GS 여기는 레미안하고 그러니까 삼성하고 대림하고 이게 컨소시엄은 반poli죠. 여기 단순히 이게 2017년 7월 기준이에요. 옛날에 설명회 때 쓴 자료인데 그때 18억일 때 16억 천 34평 57평은 28억일 때 23억 5억 차이나 5억 차이. 단지 위치는 내가 볼 때는 결코 비싸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비슷해요. 단지 위치는. 단지 규모가 1100이냐 3400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
실제로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커뮤니티하고 편의시설, 그 다음에 관리비도 많이 저렴합니다. 단지가 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봐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하고 후진 변두리하고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환급성이 다릅니다. 매매 거래 자체도 다르고요. 지역의 랜드마크. 그 다음에 조경이 다르죠. 조경이. 이게 레미안 퍼스트고 이게 반포역입니다. 신반포역. 레미안 퍼스트. 우리가 앞으로 리버파크가 여기 있고요. 이게 힐스테이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요 두 동이, 요 세 동이 가장 비싼 동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10km 좀 떨어져 있고 반포 도보로 전부 다 가까운 여기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포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조망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 단지가 나쁜 게 아닌데 아파트 건설에서 나쁜 거 아닌데 단지 규모 때문에 5억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반포 자이 여기가 여기 9호선 여러분 여기 9호선 들어오죠. 9호선 사평역이 있습니다. 사평역 사이 두고 반포 자이 반포 리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모양도 이상하다. 이게 규모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5억 이상 비싼 겁니다. 이게 엊그제 신문에 나온 7월 4일자 신문 보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0가구 미만 가구 그 이상 되는 가구가 아파트 5년 동안 가격 상승하는 거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아파트 오르는 것도 당연히 더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오를 때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요. 이게 대단지, 좋은 단지, 랜드마크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요. 아파트 가격은 점점점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포, 압구정 같은 경우는 평당 2억 갑니다. 이제. 이 고덕에서도 고덕의 1등이 누구냐? 랜드마크가 어디냐에 따라서 몇 억 차이 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입주할 때쯤 되면 몇 억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역에서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되려면 규모에서 800세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지금 갖췄어요. 왜? 49층. 그 다음에 9호선 들어오는 9호선의 바로 역세권. 그 다음에 단지 규모가 1700, 1800. 그 다음에 관리비도 보니까 약 17%가 저렴하더라. 이렇게 조사 결과가. 고덕 한양을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이 서울시 신속통합 계획을 놓고 보니까 우리 이우철 위원장도 이제는 통합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 서울시도 강동구도 여러분들이 쪼각쪼각 하는 것보다는 계단식 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안에도 통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한 달 이내에 서울시에서 이 안이 강동구로 내려옵니다. 강동구로 내려오면 강동구는 다시 여러분 준비로 내려옵니다. 준비로 내려오면 이거를 여러분 전 조합원 주민들한테 책자로 그냥 한 5장, 6장, 7장 아까 프레젠테이션 한 전체를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한 10장 이내로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정비교육 계획 신청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3분의 2. 그거를 얼마 만에 받느냐에 따라 아까 한 달 이내에 받는다면 금년 연말 안에 여러분 고시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2-3달 안에 받는다고 보면 기존 고시는 그래도 내년 한 4월까지는 받지 않겠느냐. 그때 못 받으면 팔고 떠나세요. 여기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나홀로 단지 별로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그나마 통합했을 때 아마 좀 봐줄만 하지. 나홀로 하면 여기 49층 절대 허가 안 날 겁니다. 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걸마저 동의 3분의 2 받는데 아까 난 5개 단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7개월 만에 받는데 동의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는 75% 동의예요. 동별 50%. 여러분 동별 필요 없잖아요. 그 66%를 한 달만 못 받는다? 그리고 2달, 3달만 못 받아서 4월 넘어간다? 차라리 팔고 괜찮은 단지로 옮겨가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돼요. 그 전에 4년 반 동안 여러분 해왔지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고, 만약에 4월까지 내면 추진이 승인 4달이면 충분하고요. 조합 설립 4달이면 충분합니다. 원래는 단타라고 그러면 2달, 3달, 5달이면 되는데, 그렇게 여유있게 봐도 내년 말이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건축 교통시인데 6개월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6개월이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조합 설립 했잖아요. 이때쯤 이제 한양은 정부구역 지정을 하든지 뭐 준비하든지 뭐 하든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추진도 안 갔을 거예요. 추진이도. 그러면 이때 한쪽에서는 그냥 통합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통합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냥 건축교통심의 나 혼자 단지로 간다라고 교통심의 하고, 여러분 단독으로. 그리고 한쪽에서는 통합, 아까 변경 조합설립 동의서를 두 단지 같이 받아요. 근데 이거를 안 낼 사람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 혼자 따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아니 한양은 돈 좀 내줘야지 공짜로 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못하죠. 그래서 이거 해서 내가 볼 때는 한 2달, 3달이면 인가 받아요. 변경 2달, 3달 3달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통합 정비계획 변경,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미 서울시가